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5월부터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미분양으로 나온 자녀 물량을 무작위 방식으로 추첨하는 제도인데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이 바뀔 예정인데요. 자세한 개편 내용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제도가 개편이 돼서 무순위 청약 제도의 문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맞나요? 실제로 3월 4일에 시행된 무순위 청약에 총 16만 명이 몰리면서 와, 네. 제도 개편 전에 마지막 로또 청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무순위 청약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크게 두 가지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 여부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근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당연히 국내 19세 이상의 성년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 그러니까 주택 소유 여부 제한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택 있어도 들어가도 돼요. 우리가 보통 줍줍이라고 얘기하는 무순위 청약에. 네. 그런데 오른쪽 가볼까요? 무주택자만 청약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개편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주 요건 제한이 현행은 없습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이제 줍줍 무순위 청약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현행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행정동의 지자체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과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주 요건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들만 서울의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거주 요건을 제한을 딱 걸면은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요, 서울에 있는 무순위 청약을 줍줍에 못 넣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곳은 분명히 거주 요건을 풀어줄 거예요. 하지만 청약 과열이 있는 곳은 분명히 거주 요건을 강하게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이 두 가지 포인트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화 씨하고 점심 약속을 잡는데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경화 씨가 청약을 잡자 이러는 거야. 청약? 맨날 머릿속에 청약이 있었거든. 이제 안 됐다. 어떻게 해요? 청약 그러고도 못 잡았어요. 청약이 없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걸 개편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무순위 청약으로 줍줍, 로또 당첨, 요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 그런 걸 버리라고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희망도 없이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무순위 청약 줍줍 대상은 바로 미계약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입주자 당첨이 된 겁니다. 근데 자기가 포기한 거죠. 이 포기 물량이 결국은 이제 줍줍 물량으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물량을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또 그래도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주택자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로또 청약 이런 말이 이제 사라질 것 같고 주택 청약 시장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네. 이게 아까 제가 미계약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약 취소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이 취소된 거는 지금도 바로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바로 미계약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변경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 개편이 이렇게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개편 전에는요 거주시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했기 때문에요 지방 거주자도 이 서울의 인기 지역 아파트 한번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 만약에 거주 여건이 도입된다라고 하면요 이 지방 거주자는 수도권 청약기에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무엇보다 실수요자 정의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편의 취지가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근데 여기 실수요자예요.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할 경우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 지방 거주자가 서울에 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실수요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번 개편 취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실수요자로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목표가 오히려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집중시킨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달라진 청약을 살펴보면 이달 말부터 출산율을 반전하기 위한 청약 규칙이 변경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내 자녀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분들 꼭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뀐 청약제도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분양 주택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요. 이거 특공 아니에요. 일반 공급 물량입니다. 네. 50%를 신생아 가구에 와우. 우선 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공공분양 주택 봤죠? 그러면 민간 분양 주택으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있는데 현행은 18%거든요. 이게 23%로 확대가 돼요. 그러면 신혼부부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다. 이 중에서 물량의 또 비중을 본다 그러면 35%는 신생아 가구에 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특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5%는요, 이렇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 어머나 세상에. 이것도 이제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청약 기회를 가볼까요?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특별 공급을 한 번 넣었어도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럼 출산하면은 엄청 좋은 혜택이 사실상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뀌게 되고 또 하나가 신혼부부 특공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청약을 넣었을 때에 사실상 무주택자만 가능한데 과거에 내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바뀝니다. 이제는 과거에 당첨된 사례가 있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신청을 허용해 준다는 거.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